여왕 쇼! 제 인생의 평화가 오늘 깨졌습니다. 무슨 말이죠? 제가 오늘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요 8살 때까지 여자였습니다. 뭔 소리입니까? 나 이런 비슷한 기사를 봤는데. 제가요 이름을 바꿨잖아요. 홍보람에서 홍장원으로. 네. 저는 그냥 부모님이 바꿔주신 줄 알았어요. 이유가 있었더라고요. 그때 당시에는 컴퓨터가 없으니까 공무원들이 다 수기로 했을 거 아니야. 출생신고를 했는데 네. 이름만 보고. 이름만 보고. 그래서 제가 8살 때까지 여아였어요. 법적으로. 이야, 이거 뭐야? 신체적으로 여자였다 박수하는 줄 알고 깜짝 트랜스젠더인 줄 놀랐네. 알았어. 그래서 8살 이후에 자라기 시작했어요. 아이 뭔 소리야. 그래서 지금 좀 많이 미흡합니다. 초등학교를 입학하려고 보니까 여자애가 와야 되는데 남자애가 온 거야. 난리가 난 거지. 그럼 홍보람 양은 지금 딴 데서 그럼 저 세금을 내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돼요? 홍보람 양 어떻게 되고 있어요? 홍보람 양은 내 안에 있어요. 내 안엔 내가 너무도 많아. 이래, 진짜. 엄마한테 전화를 했더니 엄마가 결국 이제 와서 이 얘기를 하게 되는 거야. 야, 이거 드라마에 나오는 멘트인데. 장원아, 너가 8살 때까지 여자였단다. 네가 그 어린 나이에 받아들이기 힘들 것 같아서 아무 얘기도 못했었다. 이제서야 얘기하는구나. 42에 알았어 그거를. 와. 이렇게 충격적인 이야기로 시작해봤는데요. 요즘 매일매일이 사실 충격입니다. 아 그러게 이거 코로나에 큰일 났어. 어떻게 해요 이거. 14일부터 3주간은 우리 경기도민 누구나 익명으로 그렇습니다. 코로나19 선별 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무런 증상이나 확진자 접촉 이력 없이도 무료 검사를 받을 수 있고 네. 어디든 무증상 감염자가 있을 수 있으니 선제적으로 빨리 검사를 해서 대응하자라는 의도를 갖고 있습니다. 아기 예수가 전 세계에 전하고자 했던 것이 바로 사랑과 평화 아니겠습니까? 오늘 키워드도 평화잖아요. 네. 그래서 모셨습니다. 이재강 경기도 평화부지사님을 소개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제가 지금 좌불안석입니다. 왜죠? 제가 여기 팟빵에 주차하면서 앞에 차가 한 대 있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신경질적으로 클락션을 울리고 차 빼시라고 그랬는데 부지사님 관용 차량이었습니다. 야 이런 아이고 정말 찌아래도 없는 친구 정말. 제가 원래 권력에 굴하지 않고 당당하게 살거든요. 예. 네. 근데 지금 오줌질일 것 같아요. 다리를 달달달 떨고 있네요. 네, 불안합니다. 미리 예. 알았으면 제가 차를 안 움직였을 건데. 그러면 더욱더 좀 죄송한 마음을 네. 담아서 우리 이재강 부지사님 네. 소개 좀 제대로 한번 해주세요. 예, 제대로 알겠습니다. 하죠. 제가 네. 사죄의 의미로 예. 프로필 한번 읊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름 이재강. 도지사는 이재명, 부지사는 이재강. 가족들끼리 다 헤쳐먹는 것 같지만 사실은 아무 관계 없다라는 납니다. 거. 그렇습니다. 경상북도 의성군에서 출생. 자, 저랑 같습니다. 네, 하지만 경북 어릴 적 의성입니다. 부산으로 이사가서 부산체육중학교, 동아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심지어 축구부에서 활동했을 정도로 스태미너 짱짱한 학생. 자, 부산대학교와 대학원에서 학사 석사를 받은 후 런던 정치경제대학교 대학원 정치이론 박사과정을 수료. 말 그대로 진짜 런던 오빠. 야, 열심히 한다. 61년생 오빠. 뼈를 갈아 넣는다 진짜 혼신의 힘을 다한다. 와. 영어 빵빵거려서 미안해요 오빠.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민주통합당 후보로 부산 서구 선거구에 출마하였으나 당당하게 낙선! 자,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했지만 낙선! 21대 총선에서 출마했지만 또 낙선! 네. 별명이 이낙선이라고 합니다. 예. 민주당 당대표에 이낙연이 있다면 경기도에는 이낙선이 있지요. 지난 5월 10일부터 경기도 평화부지사로 부임한 런던 오빠는 욕심쟁이. M장 이렇게 열심히 한 거 처음 진짜. 봤습니다. 처음 봤어요. 야, 클락션 값은 했습니다 제가. 와, 복식 호흡 장난 아니었어요 지금. 네. 아니 뭔가 이 M장은 강한 사람, 높은 사람 있을 때 더 강해지는 것 같아요. 아니 근데 낙선 그렇게 정치인한테 얘기하는 건 결례예요 사실은. 지금 주먹을 불끈불끈 쥐세요. 진짜 저희는 때마다. 어떻게 보면 좀 유쾌하게 웃었는데 같이 네. 웃어주셨잖아요. 기분 어떠세요? 나쁘시잖아요. 용기를 북돋아주고 뭐 도와주라고 한다고 오락해놓고 이렇게 계속 화나셨습니다. 무슨 화나셨어요? 제가 사키고 있습니다. 근데 보니까요, 뭐 낙선 얘기는 그렇다 치고 축구 선수셨어요. 예, 보니까. 제가 부산 체육중학교라고 그때 제가 축구 선수로 계속했으면 제가 청소년 대표도 하고 뭐 국가대표도 했겠죠. 근데 어떤 이유가 인생을 좀 바꾸자. 그래서 공부를 다른 길로 바꿔보자. 다른 길로 바꾸는데 본래부터 제가 좀 정치를 하고 싶었습니다. 원래 그럴 때 꿈이 없어요? 있었구나. 나는 축구하다 국가대표 안 되면 정치할 거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그래서 자연스럽게
정치학과 그 특기자로 간 것이 아니고 시험 쳐서 야, 타석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하셨네요. 체육을 하셨으면 공부를 왠지 잘 안 했을 것 같은데. 공부를 안 하고 그때는 공만 쳤죠. 축구 선수를 하는데 내 동료 그룹들보다 좀 모자라니까 진짜 책을 많이 읽고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서 축구 선수 하면서도 맨날 지금 축구 마치면 책을 읽고 공부하고 주축 야경을 하셨네요. 주축 야경. 야 저분이 본래 네. 똑똑했어요. 개그맨입니다. 개그맨이요? 예, 개그맨입니다. 예. 죄송합니다. 막 짓기는 개그맨이에요. 네. 개그맨 시험 8번 낙선하고 네, 9번째. 죄송한데 지킨단 말 모르죠. 우리 둘이만 아는데. 아니 시끄럽게 시끄럽게 떠든다. 죄송합니다. 오늘 좀 지키겠습니다. 아까 지금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었는데 지킨다잖아. 지금 좀 지키고 계신 것 굳이 같아요. 강조 안 하셔도 되는데 계속 지키고 계신다고. 세 번째 부지사님 오늘 할 얘기가 많은데 너무 지키시네요. 녹음 시작 전에 대구 사투리와 부산 사투리의 차이점에 대해서 일장 연설을 하셨거든요. 예. 그러면 미국식 영어와 영국식 영어의 인토네이션 차이점도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코커니 잉글리시라고 있습니다. 뭐냐면 빅벤이 시계탑이 15분만 올리는데 땡 울리는 데 소리 들리는 데까지 사는 사람들이 쓰는 영어를 코커니 잉글리시라 그래요. 근데 그 그런 게 코커니 있어요. 잉글리시는 T 발음은 안 합니다. 그리고 W 발음은 예를 들면 보통 영어는 미국 사람들은 컴퓨터라 미국 놈이라고 하죠. 미국 놈들 예. 미국 사람들은 컴퓨터라 하지만 영국 사람은 컴퓨터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쪽 사람들은 T 발음을 안 하니까 뭐라 하면 컴퓨터. 컴퓨터. 그리고 버터를 안 그러죠. 그래서 그러니까 영국 영어 낑낑댄단 말이야. 아일랜드 사람들은 건너오면은 리버풀에 다 살아요. 그래서 네. 리버풀 영어는 아일랜드 영어예요. 그래서 I love you 안 해요. 아주 I love you. 충청도인데 지어내는 같은데 부산이라고 못 믿겠어요. 사실입니다. 저는 잠시 이제 외국인들하고 미국, 영국 사람들하고 뭐 이제 군대 있을 때 한 적이 있는데 저는 딱 하나만 알겠더라고요. 어떤 거요? 또또또또또 이런 느낌 들면 영국 사람이에요. 또또또또또 이러면 영국 사람이고 다다다다다 하면 미국 사람이에요. 그렇게만 이해를 했습니다. 뭐야? 또또또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영국 사람이고 예를 못 들어서 얘는 못 듭니다. 제가 코미디언들이 스탠딩 코미디언들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이제 물어봅니다. Where are you from? 말하면 뭐 워싱턴에서 아마 Can you speak English? 영어가 아니다. 영국 사람이 미국 사람한테 묻는 거죠. Can you speak English? 묻습니다. 영어 할줄 그것이 아냐. 엄청난 유머잖아요. 그러니까 무시네, 약간 무시. 약간의 자존심도 있는 그렇죠. 거죠. 미국 사람은 상당히 당황스러워. 그러면 미국 사람 욕하겠네 바로. 막 이렇게. I'm sorry, I can't. 죄송합니다. 네. 그런 유머로. 저도 이 영남 분들한테 항상 그래요. 한국말 할 줄 아세요? 워낙 억양이 독특하시니까. 이게 진짜 호황이 되겠네. 바로 이런 말도 바로 나가는. 네, 그렇습니다. 웬만하면 뭐 다 해도 되고요. 내가 하고 싶은데 대신해 주세요. 새끼 죄송합니다. 혹시라도 하시다가 진짜 욕하고 싶을 때는 박진 변호사를 저만 보시면 됩니다. 저는 뭐 앞뒤로 다 달려 있습니다. 네, 저분이 원래 역할이 욕 대신 처제껴 주시는 분이에요. 네. 욕하러 나왔어요. 욕짓기로 나왔다. 욕짓기로 나왔어요. 정말 많은 단어를 배우게 되네요. 저도 이제 실은 잘 몰라가지고 이 평화부지사라는 직함에 대해서 그래도 한번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예, 전국의 정무부지사로서 평화 붙은 데는 경기도뿐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냥 정무부지사가 아니고 실제로 평화부지사실 밑에는 3개국이 있습니다. 평화협력국이 있고 소통협치국이 있고 인권담당실에서 3개국이 있고 직원들이 180명이 되고 엄청난 예산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일이 많은데 이재명 지사님의 3대 기치가 공정, 복지, 평화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한반도 번영의 중심이 경기도이기 때문에 남북 협력 문제라든지 남북 관계 경색돼 있을 때 오솔길을 내는 일도 하는 것이 이제 평화부지사입니다. 그래서 평화부지사는 평화하고 소통하고 또 인권 문제를 총괄하는 부지사입니다. 경기도가 뭐 강원도도 그렇지만 이 또 북한하고의 접경 지역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예, 통일 문제에 있어서 가장 또 선도적으로 나서야 되는 그렇죠. 입장이기도 하고. 서울은 연결이 안 돼 있습니다. 네, 그렇죠. 예, 경기도 연결이 돼 있어요. 실제로 그 적경지기란 말을 저 쓰지 말기를 제안하는데 죄송합니다. 또 제가 아니 실수했네요. 현지에 있는 분들을 만나보면 적경지역이라 해놓고 네. 해준 게 뭐 있느냐. 그럴 수 있어요. 세금을 면제해 주는 것도 아니고 예를 들면 파주 같은 데는 87% 군사실을 묶여 있습니다.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전쟁도 일어나지 않는데 군대에서는 전쟁이 일어나면 무너뜨려야 써야 되니까 되니까. 네, 네. 전쟁경이 바뀌어서 전차 몰고 이제 안 옵니다. 그러게요. 그 최근에 파주시에서 그걸 하나 바꿨는데 34억 들었습니다. 비싸네. 왜냐하면 국방부에서 그거 없애는 대신에 그에 준하는 만치 또 요새를 만들어 달래요. 네, 네. 전쟁은 점점 더 사라지고 무기가 바뀌어가는데 계속 요새를 짓고 있는 게 좀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분들은 평화협력 지역이라고 부르자. 네, 네. 접경 지역이 아니라 평화협력 지역. 평화협력 지역. 좋네요. 예. 근데 그 평화협력 지역도 경기도가 제일 많이 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 평화부지사 역할이 네. 엄청나게 중요하고 네. 특히 지금같이 남북 관계가 경직돼 있는 네. 측면에서는 중앙 정부가 되게 원활하게 일을 하지 못하니까 경기도가 이제 주도적으로 해서 네. 남북 관계를 비군사적인 측면에서는 네. 협력도 하고 해서 네. 평화의 오솔길을 내는 네. 그런 일을 제가 또 하고 있습니다. 경기 북부 지역에서 거주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원래도 관심이 있었지만 지정학적인 그런 특성도 좀 영향을 끼치는 것 같아요. 네. 남북 문제에 좀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주식의 제가 하는 80%가 남북 경협주에 들어가 있어요. 네. 지금 많이 힘든데도 갖고 있습니다. 응원하는 마음이거든요. 빨리 팔아요. 아닙니다. 전 끝까지 갖고 있겠다. 응원하는 마음으로. 예. 그러니까 그 평화를 기원하는 의미가 이제 생사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에요? 돈 때문에. 아니죠. 아니 진짜로 응원하고 싶어요. 저 왜냐면 늘 이제 조금만 더 파주에 조금만 더 올라가면 왼쪽으로는 북한이거든요. 바로 보여요. 그렇죠. 그렇죠. 네. 이렇게 가까이 있는데 왜 갈 수 없는가에 대한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됩니다. 저는 응원하는 마음으로 그 기업들이 잘 됐으면 좋겠다. 남북 평화도 되고 돈도 벌고 최고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어. 투자한다. 이 기업들이 잘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저분이 하는 겁니다. 관리자가 괜찮으신 분이네요. 아니, 이런 많지 질문을 않은 좀 금액이죠.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부산 분이시잖아요. 안 어울려요. 이렇게 경기도 이렇게 부지사를 한다는 거죠. 부산이 중요하냐면 송기정 선수가 1936년 베를린 올림픽에 출전하러 갔을 때 만화학교를 갔을 때 신호주부인데 부산 와서 기차를 타고 베를린 갔습니다. 신호주에서요? 그러니까 부산 와서 타고 갔어요. 그리고 네. 우리가 아는 나혜석 수원에 있는 네. 예술가분도 네. 유학 갈 때 부산에서. 부산에서 타고 갔습니다. 그래서 통일의 출발지로 부산이 돼야 된다. 오. 네. 왜냐하면 지금 경의선, 경원선 이야기하지만은 지금 이제 인천항이나 부산항에서 컨테이너 보도가 배가 떠나면은 48일 걸려요. 네. 예. 영국 펠릭스토 항까지. 예. 그런데 이게 경의선, 경원선이 연결되면 부산에서 출발하게 되면 모든 물류가 부산서, 인천서 모이기 때문에 14일 만에 유럽 갑니다. 네. 부산에 모여서 육로로 철길로 올라갈 수도 가는 있다. 거죠. 인천으로 가는 거죠. 코로나 시대 경제가 힘든데 남북이 협력하면 동북아의 경제 중심지가 될 수도 있고 네. 물류가 부산서 육로를 통해서 갈 수 있는데 그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바로 보고 일을 시작했는데 그것을 막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실제로 2018년도에 남과 북이 공동 철도 조사를 하기 네. 위해서 예. 신청했는데 유엔사에서 승인하지 아, 않았어요. 미국 유엔사에서. 그래서 그 철도 조사도 아직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쓰여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미국 놈들이라고. 아, 미국 되게 싫어하세요. 학교 다닐 땐 되게 싫어했는데 공직자로서는 그런 표현을 하면 안 된다고 했어. 제가 했습니다. 그 표현. 저희가 예. 있죠. 저희가 아끼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저는 나중을 위해 아끼고 계세요. 평화부지사로서 와서 오자마자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전단살포 방지를 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 첫 번째 그러니까요. 미션이었죠. 계속 일이 계속 있었는데 실제로 비공식적이지만 북한과 협력해서 계속 보건 협력은 계속 해왔습니다. 네. 공개된 게 한두 개 있죠. 네. 인형 장관 왔을 때 코로나 키트 씹어 보내는 거. 네. 실제로 저희들 물건이 거기 가서 칼라로 사진 찍은 걸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일을 참 많이 하고 있고 우리가 레츠 DMZ 행사도 했고 6.15 기념 행사도 해서 상당히 보람찬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대성공단 입주 기업이 125개 기업이거든요. 네. 그래서 1.25km를 삼보일배를 했는데 315배를 왔습니다. 그런데 그 통일대교는 한 번도 민간인이 걸어가지는 못한 데입니다. 그건 차를 네. 타고 가게 되어 있습니다. 뭐래요? 제가 처음으로 걸어간 사람입니다. 임진각을 건너가는데 뭉클했습니다. 좀 눈물 날 그 눈물 있을 것 났습니다. 같아요. 이렇게 왜냐하면 아름다운데 이게 봉계선을 넘어가는 그런 그리고 이 느낌이니까. 송악산이 그
개성이 저 눈으로 보이는 데서 계속 절을 하면서 개성의 소각산. 개성을 바라보면서 눈물이 참 나더라고. 야, 이리 가까운데. 그러니까요. 그날 내 당장 달려가고 싶더라고. 근데 네. 315니까 다리가 후들거리고. 지금도 못 걷고 계시죠? 다리 힘 좀 있을 때 걸어가려고 지금 다시 네. 마음을 바꿨습니다. 그러면 네. 앞에 이야기로 다시 좀 돌아가야 될 것 같아요. 임진각에 사무실이 있다, 집무실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가 뭔지 한번 지금 설명을 해주세요. 수원에 그 도청에 있는 게 아니고 북부에 있는 것도 쪽에 아니고. 지금 네. 사무실 예, 있다는 제가 거잖아요. 11월 9일이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날입니다. 예. 그래서 11월 9일을 기해서 도라 전망대로 평화부지사 집무실을 이전한다. 거기서 직무를 계속하겠다 해서 베를린 장벽 무너뜨듯이 남북 장벽도 무너뜨리자. 의미가 그래서 좋았죠. 도라 전망대가 육안으로 개성공단이 보입니다. 네. 그래서 개성공단을 보면서 출퇴근하면서 의지를 다지신다. 개성공단 재개 선언을 남북 정부가 해달라고 촉구하기 위해서 도라전망대 지금 뭐 교통수단 없지 않습니까? 아닌데 이제 문제는 전날까지 괜찮다고 했는데 유엔사의 승인이 떨어지지 않아서 못 들어간다. 그래서 저희들이 임진각 평화놀이공원에 아 그래서 천막으로. 변경하셨구나. 바람의 언덕이라고 제일 높은 텔레토비 동상 같더라고요. 막 바람 길에도 돌아가고 아, 예, 예. 어딘지 알아요. 예. 노란 옷도 입고 내가 한 번밖에 둥글렸는데 텐트도 비싸고 거기 이제 임시집무실 몽골 텐트를 쳐놓고 얼마나 추우세요? 지금 36일째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일 통일대교 앞에서 네. 1인 시위를 매일 하고 계시고. 해왔습니다. 유엔사 승인을 한파도 요구하는 거고 됐고 궁극적으로는 개성공단 재개를 해달라는 것이 아니고 남북 정부가 선언만 해주시면 좋겠다. 네. 그러려면 다음 수순으로 지나간다. 왜냐하면 지금 이인영 장관님도 말씀하셨지만 남북의 시간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비핵화 이야기를 하면은 남북 관계를 진전시키지 않겠다는 이야기 똑같습니다. 지금은 비핵화는 다음 문제고 평화의 길을 열어야 됩니다. 평화의 틀을 먼저 만들면요 비핵화는 저절로 해결됩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하고 김정은 위원장하고 합의본 4개 중에 제1안이 비핵화입니다. 70년의 제재를 풀어주고 경제적인 교류만 하게 하면은 비핵화 하겠다는 의지 아닙니까? 네. 그러면 비핵화 이야기는 다음에 해도 됩니다. 비핵화는요 큰 일이 평화의 틀이 마련되면요 개성공단이 열리고 이산가족이 만나고 저절로 비핵화는 해결됩니다. 야 그러면 미국이 조금 잘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참. 그래서 왜냐하면 저 정전 협정에 의거하더라도 이번에 국정감사 때 전해철 의원이 국방부하고 통일부에 질문했습니다. 네. DMZ 출입 유엔사 승인에 관련해서 질문했을 때 국방부에서 통일부에서 뭐라고 했냐면 군사적인 성질에 관해서만 유엔사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말씀 분명히 했거든요. 네네네. 했는데 민간은 지금은 가능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죠. 그런데 지금 평화부지사 집무실 이전이 총기를 들고 가거나 대포를 들고 간 것도 아니고 그러게요. 책상 의자 좀 들고 가는데 그거를 막는 거는 고유 행정 행위인데 정전 협정 위반이기도 하고 그러네요. 좀 월권입니다. 어처구니 없는 일인데 엄격히 말하면 1953년 이후로 유엔사가 끊임없이 내정 간섭을 했고 주권 침해를 해왔다는 반증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항의도 하고 개성공단 재개 선언을 촉구를 하기 위해서 네. 지금 계속하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오늘이 37일 차고 오늘도 오기 전에 315배를 한 번도 안 쉬고 해가지고 제가 너무 저를 믿어갖고 괜찮아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니까 이게 다리가 안 움직이더라고요. 무릎팍이 좀 부었는데 예. 아이고. 오늘도 제가 1인 시 하고 일인시 하시고 오신 지키다가 거예요? 네. 지금 왔습니다. 아 그래도 대단하십니다. 예전에 축구라도 좀 하셨으니까 건강지가 버티신 거예요. 강인한 체력. 예. 강인한 체력이라고 하는 강인한 통일에 대한 열망, 남북 화해를 진전시키기 위해서 마중물이 되겠다는 뜨거운 열정 때문에 견뎌냈습니다. 좋습니다. 아, 근데 저 실은 여기에 이제 배지라고 그러죠. 개성공단. 아이고 항상 이렇게 좀 통일에 대한 염원 그런 걸로 이제 개성공단 재개도 지금 원하시는 거잖아요. 예, 예, 네. 예. 이 한반도 평화와 개성공단이 이게 어떤 연관성이 좀 있는 거예요? 개성공단은 1억 달러를 투자해서 30억 달러를 우리가 가져왔습니다. 네. 그쪽에 들어간 기업들이 통계를 내보니까 가실이 15개 있으면 14개는 우리가 먹었고 1개가 북한 먹었습니다. 근데 그걸 퍼주기로 하면 안 되죠. 우리가 가져온 겁니다. 네. 그래서 또 거기는 남한의 1,000명의 노동자와 저쪽에 5만 4천 명, 5만 5천 명이 매일매일 만나던 네. 통일의 공간이었습니다. 그야말로 남한의 자본과 기술이 북한의 노동과 토지가 결합해서 남북 경제 공동체를 실험하는 장이었거든요. 네. 평화가 무럭무럭 익어갖고 또 개성공단 때문에 전방까지 이 DMZ 앞까지 와 있던 북한의 2사단, 6사단 이 포병 군단이 10km 뒤로 물러갔습니다. 물러났어요. 지금도 그렇게 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성 뒤로? 공간이 지금 개성 넘어가 있습니다. 네.
이 포병 군단이 다시 오게 되면요 남북 관계는 절대로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가 얼마나 소중한가. 그죠. 그래서 정말 저는 소중하네요. 예.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이 125개국인데 떠나올 때 9천억이라는 자산을 거기 두고 왔습니다. 예. 그래서 개성공단 입주할 때 이쪽 저쪽 다 할 만한 여력이 있는 기업들이 없었어요. 올인한 사람 기업들이 그렇죠. 많아가지고 대부분 그렇죠. 쫄딱 망한 겁니다. 코로나가 겹쳤지. 네. 지금 삼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네요. 저는 그분들을 매일 만납니다. 매일 만나면 눈물이 납니다. 40대, 50대 때 들어가셨던 분들이 지금은 머리 허예요. 60대, 70대가 돼가지고. 그래도 그때의 아름다운 기억을 보고 싶은 사람들도 있고. 그 정말로 작은 아니 통일을- 정부가 바뀌었는데 왜 안 되는 겁니까? 예, 그것이 저도 궁금합니다. 제가 뭐 이상한 질문 지금 했나요? 네. 지사님 네. 눈물이 이렇게 눈시를 붉어졌다가 질문 받고 눈물이 쏙 들어갔어요. 네. 정말로 안타까운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경기도에 41개 기업이 그중에 41개 기업이 있는데 이분들에게 경제적 활로도 모색해주고 그분들이 진짜 희망은 돌아가시기 전에 80대기 전에 60대 70대인데 네. 그분들이 막힌 데가 다시 가서 네. 일을 좀 하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경기도를 네. 위해서도 좋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좋은 일이라서 그렇습니다. 개성공단 재개를 하자는 것이 아니고 선언만이라도 해주시면 왜냐하면 여기서 많은 단체들이 많은 시민단체나 경제 기업들이 준비를 다 해놓고 있습니다. 들어갈 그쵸, 준비를. 예. 그리고 최근에 제가 이거 비공식적인 이야기지만 북한에 최근에 갔다 온 재미동포 사업가들을 아하, 만납니다. 예. 만났는데 개성공단 쪽으로 가니까 개성공단을 막은 것이 아니고 매일 청소를 하고 있고 꽃을 갈고 있더랍니다. 개성공단을 열기를 열망하고 있다는 북쪽도 그렇다는 그렇죠. 거죠. 개성공단이 열리면요. 우리 남북관계 안전편입니다. 개성공단이 폐쇄되면서 평화도 폐쇄되는 거 동일합니다. 그래서 다시 예. 평화를 잇는 일이 개성공단 재개에 있기 때문에 네. 개성공단 재개 정상화를 위해서 온 평화부사 집무실을 옮겨서 도라전망대 문각에 막으니까 제일 가까운 임진각에다가 지금 집무실을 옮겼습니다. 그건 결의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바람이 언덕이라서 그런지 바람 많이 붑니다. 이 경기 북부 이야기 했으니까 남부 이야기 안 하면 좀 서운합니다. 네. 남부에도 큰 이슈가 하나 있어요. 선감학원이라고 아십니까? 안산시 단원구에 있는 네. 뭐라 그래야 돼? 집단이라고 해야 되나요? 학원? 국가 폭력이 벌어졌던 곳. 네, 국가 폭압이 있었던 폭력이 곳. 있었던 장소인데 사실 일제 시대 때 이 아이들을 데려다가 그 강제 노역을 시켰던 거죠. 불안하 착취를. 그런. 근데 일제 시대가 아니죠? 일제 시대 이건- 때 시작이 됐죠. 시작은 됐군요. 네, 근데 이제 이게 1982년도까지 계속됐는데 그 피해자들이 엄청 많아요. 아직까지 맞습니다. 살아계신 분들도 계시고 그 안에서 엄청난 언어 폭력, 실제적인 폭력, 물리적인 성폭력도 폭력, 있었고요. 성폭력도 네. 있었고 그 섬이거든요. 탈출하다가 사망한 경우도 있었고 그 네. 사망한 경우 그냥 묻기도 하고 굉장히 여러 가지로 터가 있죠. 네. 네, 해명되지 않은 것들이 많이 있어요. 또 이제 피해자 보상도 잘 안 됐는데 지금은 성감 학원이 있는 자리가 옛날에는 섬이었습니다. 네. 1980년도 시야호 공사하면서 매립을 해서 지금 육지가 됐지만 과거에는 섬이었기 때문에 거기 들어가면 못 나옵니다. 저는 그 성감 학원 사건을 한국판 빠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연구도 없고 과거의 어린 시절에는 동네 다니면서 동전 주우러 다니고 흙 먹고 했잖아요. 흙 차고 흙 먹으면 데리고 가버렸다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다 잡아간 그러니까 거죠. 부모님, 예. 1942년 일제가 소년 보호령이라고 해서 어린아이들을 강제 노동을 시키기 위해서 잡아간 곳입니다. 잡아간 곳인데 해방이 되고 1982년도까지 특히 박정희 독재 정권 네. 때부터 62년도부터 집중적으로 아동들을 데려갑니다. 근데 8살, 9살 뭐 19살까지 데려갑니다. 근데 실제로는 아동 대장에 하면 4,691명이 잡혀갑니다. 이야. 말도 안 그런데 되는 일이죠. 아동 대장에 보면요 A, B, C가 약하게 적혀 있어요. A는 내 같은 사람, 우리 박 변호사가 등발 좋은 아들, 그래요? 힘 좋고 힘 좋은 아들. 예, 예, 좀 힘 좀 쓰게 되시면 A를 적고 예. 그 사람들은 속 키우는 데 가요. 네. 등급을 넣었군요. 등급이 낮은 아이들은 꼴배고 염전도 했어요. 모든 아동 노동을 한 거죠. 그래서 그야말로 일제와 박정희 독재 정권의 벌거벗은 폭력이 진행된 곳이고 지금 현재 4월달에 저희들이 그 동일한 자리에 성감학원 피해자 신고센터를 만들었는데 고게 만들었습니까? 그 자리입니다. 바로 그 자리입니다. 네, 성감도. 거기 가면요 그 당시 쓰던 꽃갱이 자루 아들 패던 거 네. 뭐 자루들 잘 있습니다. 눈물 납니다. 저 그 피해자를 직접 만났었거든요. 네. 피해자분이 나중에 확인을 했대요. 자기가 어떻게 끌려왔는지 보니까 불황하라고 써 있었다는 거예요. 네. 집이 다 있어요. 난 부모님 다 내가 살아 계시는데 불황하니? 그냥 예를 들어서 부모님 심부름하다가 심부름하러 가는 길에 갑자기 끌려간 거예요. 잡히고. 네.
이런 경우가 너무 많았던 그 당시에 이제 실적을 내야 되기 때문에 경찰이나 맞습니다. 공무원들이 무작위로 아이들을 데리고 간 적이 트럭이 있다고 실어가지고 공무원들이 실어가고요. 네. 아동보호소에 가서 검사받고 바로 저로 데려갔습니다. 그냥 바로 데려갔는데 저기에 4,691명이라고 있는데 지금 현재 140명만 신고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재명 지사님께서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을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죠. 네. 6개 경기도의 의료병원에 입원들이가 치료를 하면은 무료로 500만 원씩 아 경기도에서 직접 지원을 합니다. 네. 그래서 무료로 지금 진료를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거기에서 나오신 분들이 오래 계시면 11년도 계셨습니다. 잡혀가지고. 아이고 참. 짧게는 4년. 근데 네. 전부 다 탈출을 합니다. 성공해도 다른 섬에 가면요. 그 섬에서 주민들이 성감항에서 온 아들을 그 집이 노비로 만들어둡니다. 아. 집에를 아이고. 못 갑니다. 그래서 저분들이 거의 83.7%가 국민학교 졸업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한 40% 가까이 수급자입니다. 네. 지금 현재 집중적으로 많이 끌릴 것 같은 분은 60대 중반이고 70대도 있고 아주 어린 애들도 있어요. 82년도 잡혀간 분들 되게 어린 그렇죠. 애입니다. 근데 실제로 일제시대 때도 그렇지만 박정희 독재정권 시절에 집중적으로 막 더 심각했네요 그때. 네, 그러니까 형제복지원보다 더 심각한 네, 사건이에요. 맞습니다. 밥도 못 먹고 계속 노동이 착취되고 너무 힘드니까 이 아이들이 살겠다는 생각으로 저 바로 지척에 눈에 보이니까 묻지 네. 이 바다를 건너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이 뻘을 통해서 나가다가 뻘에 빠져가지고 죽기도 하고 그리고 거기 바다까지 맞습니다. 가도 물이 들어와서? 물이 들어오니까 건너지 못하고 죽고. 문제는 무엇이냐면요. 왜 150명밖에 신고 안 했느냐 거죠. 4,000명, 4,600명 이런 분들이 아니요. 신고하지 않는 거죠. 부끄럽다고. 그리고 있고 싶은 성감학원 네. 주변에 굳이 꺼내고 싶지 많은 않은 분들이 성감학원에서 이득을 얻던 분들이 계셔요. 그분들이 방해를 하고 있는 거죠. 아 이거는 좀 입법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형제 그래서 무슨 복지원처럼? 일이 벌어졌냐면요. 어. 쌍둥이가 같이 들어갔는데 죽어서 자기가 직접 묻어주었다 해서 그분을 데리고 그 장소에 갔어요. 터가 갔는데 있습니다. 열었는데 유해가 나온 거죠. 옷하고 이거 맞다. 우리 쌍둥이 형이라. 아. SBS죠. 그것이 알고 싶답니다. 다뤘었죠. 거기 가서 네.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땅을 159가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묻은 거예요. 근데 그냥. 그 사체 처리를 다 아이들이 애들이 시켰대요. 맞아요. 직접 한 거죠. 아. 그러니까 내 친구의 사체를 내가 그냥 묻어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한국판 빠병이라는 게 이 부산의 형제복지원 사건은 더 심각한 사건인데 일제시대 때 부원장 했던 아들이 어릴 때 그것을 본 거죠. 그리고 그분이 소설을 적은 겁니다. 성감학원이라 일본에. 아. 그래서 1990 몇 년도에 그 소설이 소개되어서 성감학원이 알려지게 됐어요. 그런데 그 일본인 부원장의 아드님이 지금 90노인 다 돼가는데 아직 살아 계십니다. 그분이 네. 늘 오셔가지고 그분이 돈을 만들어서 돈을 내주고 해서 학원 위령비도 만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부끄러운 일이죠. 과거사 정리위원회가 제2가 들었었습니다. 그쪽에 저희들이 가서 원화 대장 4,690명 원화 대장하고 우리가 조사했던 것하고 모든 것을 자료를 줬습니다. 그래서 2기 과거사 정리위원회의 중심적인 활동이 아하, 네네. 성감학원이 될 겁니다. 것이다. 네. 엄청난 일이 숨겨져 있고 왜냐하면 4,691명이 다 어디 계시는지도 확인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네네. 조사를 하게 되면. 네, 해야 그래서 됩니다. 저희들 경기연구원에서 네. 제대로 조사를 설문조사를 다 하고 해서 지사님께서 아주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알겠습니다. 일을 진행해서 예. 진상규명이 되면은 그에 따라서 경기도에서 또 법적으로 네네. 배보상 받을 수 있는 특례법을 만들어야 되겠죠. 만들어야 네. 되겠죠. 노력을 할 것입니다. 국가 차원에서 이루어진 폭력이었기 때문에 네, 이건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국가 차원에서 그리고 지자체에서 형제 복지원처럼 법이 좀 네, 필요하지 않을까? 나서서 보상이 해결을 해야 될 것 같고 필요합니다. 진상 규명하고 피해자 보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경기 호황쇼라는 이름을 네. 참 잘 정했네요. 점점 더 호황이 되어서 네. 경기도 사람들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다 들을 수 있도록 잘 해줄 것이라 믿습니다. 그럼 다잘 지키는 사람이 모여가지고 잘 될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이제 칭찬으로 와닿네. 예. 그러니까요. 잘 지킵니다. 나를 살리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방법, 마스크 쓰기, 손 소독하기, 사회적 거리두기 다들 명심하고 계시죠? 서로가 서로에게 백신이 될 수 있습니다. 네. 함께하면 코로나19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정책과 웃음이 공존하는 곳 경기호황 쇼! 앞으로도 열심히 찾아끼겠습니다.